자, 북한이 이제 핵 실험까지 또 할 것 같은데, 그죠? 많은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북한은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한미일 동맹에 더 반발을 하기 때문에 예. 더 강도 높게 어떤 그 도발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차하면 예. 이명박 정부 초기와 같은 그런 뭐 국지적인 도발 포함해서 조금 예. 더 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거 좀 타파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뭐 일부 우리 국내 여론도 보면 더 이상 북에 대해서는 끌려다니면 안 되고 끝까지 이럴 때 강하게 맞서야 된다. 예? 그래야지 제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근데 막상 도발이 벌어지고 이쪽에서 대응하고 이러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네. 전쟁을 결심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 정부 부처의 역할을 다 해주면 된다고 봐요. 이제 국방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게 그거는 국방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스탠스로 이제 평화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뭐 비공개로 하고 뭐 그러니까 로키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방을 약화시켰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국방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부의 역할이 있고 외교부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정부를 보고 있으면 국방, 통일, 외교할 것 없이 그 하나의 일체감을 형성해갖고 완전히 강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자기네 존재 이유, 외교는 결국은 대화, 협력, 통일부는 결국 남북 교류, 그다음에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고를 가지고 가야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축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 대화, 그다음에 외교 이걸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막지 말고 이 두 축을 가지고 국방과 외교 통일의 두 축을 가지고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야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헤르손에서도 철수하고 네. 전략 지역인 헤르손에서도 철수하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를 한번 내부 사정을 보십시오. 이겨도 이긴 승리가 아닐 거고요. 탈환해도 탈환한 승리가 아닐 겁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이런 지역 우리가 이제 세월호 때도 느꼈잖아요. 세월호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이제 수장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국가적 그 슬픔을 맛봤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또 북한의 어떤 우발적 도발과 우리의 대응과 이런 게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다면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강대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꾸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수단이라는 건 평화를 지키는 수단은요. 강으로만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교나 대화 협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떤 조화를 이뤄야 결국 국가 안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는 강이면 국가 안보와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한 축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뭐 국방부대로 그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교부, 통일부 이 기관들은 또 이 부처들은 또 그 고유에 좀 거기에 맞는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통일부 쪽에서 뭐 국방부는 그렇다고 이제 뭐 한미일 동맹으로 막 간다고 치고 통일부 쪽에서 북한에 그쪽에 뭐 파트너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밑 대화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해결점을 찾아 모색하는 이런 지금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통일부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지금 통일부가 과연 전 좀 거기서 이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과연 존재 가치가 있나? 그러게요. 굳이 통일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뭐 외교부 산하 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해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막은 쪽이 이제 야당이었거든요. 당시 야당들이 이제 막았던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통일부 역할이 너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국정은 뭐 보안이나 안보나 뭐 이렇게 코버트 액션
공작을 하는 부서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좋지만 통일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상당히 안보적 남북 관계나 안보적 측면에서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도 원래 사실 그 대북 그 네. 관련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사시에 물밑에서 네. 움직이면서 네. 남북 정상 간의 어떤 네, 그렇죠. 저것도 좀 연결도 하고. 근데 국정원에 지금 그런 기능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듯한데요. 글쎄요, 뭐 내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 국정원은 또 드러나는 게 없어서 뭐 사실 과거에는 상당히 국정원이 엄청난 역할들을 했죠. 그러니까요.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위기가 뭐 에스컬레이션 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국정원이 중간에 나서서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가 꼭 이랬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외교부, 뭐 국정원, 국방부 할 거 없이 그냥 뭐 급변 사태 그냥 완전 북한 정권 통일 뭐 이런 담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결국 연평도 포격전까지 가고 우리의 그 국민 4분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만일 촉발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금 남북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야 된다. 예. 자, 얘기가 잠시 북한 얘기하다가 예, 그러니까요. 안보 얘기로 조금 빠졌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관련이 있어서 지금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어떤 그 외부 상황,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이런 위기 상황, 이것이 국내 정치, 국내 상황과 맞물릴 경우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렇게 경호처를 통해서 일단 군을 이렇게 장악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길을 터놓는다면 예.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행동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그 위기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